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운동하셨나요? 네, 날이 좋습니다. 이 날씨에 운동 안 하면 언제 합니까? 네. 독서 많이 하고 계신가요? 저는 점점 더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읽어요. 다른 거는 저한테 막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책 많이 읽는 거는 진짜 좀 샘내고 나도 뭐 너만 읽냐? 나도 읽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월요일에 이제 우리 어머님들 뼈를 많이 때려드려가지고 뼈가 부러졌다라고 하시는 댓글을 많이 봤어요. 네, 부러진 뼈 이제 잘 붙이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사람의 뼈는 또 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예쁘게 칭찬하고 예쁘게 말하는 그런 우리 어머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제 영어라는 과목에서 영어 책 읽기가 너무 유용하다. 정말 1타 3피 영어 책 읽기 하나로 많은 걸 잡을 수 있으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꼭 영어 책 읽기는 하셔라. 영어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영어 책 읽기로 좀 효율적인 공부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채널이 이제 연차가 되다 보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바로 실천으로 옮겨서 영어 책 읽기를 시작하신 분들과 지금 뭐 학원 가서 단어 외우는 게 급하지 영어 책은 무슨 하면서 시작 안 하신 분들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벌써 늦었냐? 아니고요. 그냥 시작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늦지 않았다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진짜요. 네. 영어 책 읽기를 왜 하면 좋은지를 알면서 영어 책을 읽으라고 해야 영어 책 읽기에 많은 그런 부분들에서 궁금하거나 좀 고민되는 순간에서 그것들을 좀 선택을 하기가 되게 쉬운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세 가지 힘이 길러집니다. 첫 번째는 읽고 이해하는 힘, 무엇을 영어로 된 문장을. 영어로 되어 있는데 모르는 단어도 심지어 들어있고 그 문장의 형식도 낯선데 근데 그거를 읽고 대충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힘. 이걸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죠. 영어 문해력. 지금 과목별로 문해력이 막 엄청 뜨거운 키워드인 거는 아시죠? 네. 국어 문해력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강조 드렸잖아요. 그래서 편독해도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어에서도 편독은 너무나 유용한 열쇠입니다. 제가 최신으로 접한 또 하나의 조언까지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 문장을 읽고 대략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힘. 처음에는 대략이었고요. 점점 단어를 더하고 문법적으로 아이들이 많은 걸 갖춰가면서는 점점 정확한 해석을 하게 돼요. 결국 가야 되는 곳은 뭐냐면 정확한 해석이 맞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책 읽기를 습관으로 만들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라도 뜻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쌓게 해주시라라는 거고요. 결국 이게 뭡니까? 수능 영어 영역 문제잖아요. 이만한 지문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영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초적인 단어부터 시작해서 낯선 단어까지 그리고 어려운 단어까지 수많은 그런 필수 단어라고 하는 것들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요.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본 건데 단어까지도 잡을 수 있는 효과인 거죠. 단어를 잡으면 뭐가 좋냐? 나중에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곳 말씀드렸죠? 수능 필수 영단어 8,000개. 네. 그 8,000개를 지금부터 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마다 독서의 경험이 다르고 영어 단어 암기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8,000개에 도달하는 시기가 아이마다 다를 뿐 결국 고등학생이 되어서는요, 아이들이 그 8,000개의 단어를 계속 점검을 합니다. 어떤 애들은 생전 처음 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고생을 할 거고, 어떤 애들은 이미 한 번씩 외웠던 단어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좀 편안한 공부를 하겠죠. 그거는 그간 어떤 영어의 경험이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단어만 외운다고 문장이 해석되지 않아요. 단어의 뜻을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이 단어가 문장 안에서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 문장 때문에 이 글 전체가 어떤 주제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 글을 이해한 사람만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게 되는 게 최종적인 목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단어 하나, 스펠링 하나에 집착하지 마시되 영어책 읽기를 꾸준히 하시면서 최대한 많은 단어를 주워 보는 경험
필요하다. 세 번째는 문법적으로 아이들이 점점 완성이 되어가요. 영어책 읽기를 통해서. 왜죠? 영어책에 나와 있는 문장들은 문법적으로 거의 완벽합니다. 정확한 문장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들을 계속 보다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장을 만났을 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데 라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바로 알아채게 돼요. 거기에서 문법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바른 문장과 바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하는 것. 나아가서는 바르지 않은 문장을 바르게 고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는 문법적으로 바른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내어서 영어 글쓰기로 연결하는 거. 그럼 문법이 안 되면 글쓰기가 안 되냐? 처음에는 부정확한 문법을 가진 글을 쓰겠죠. 그치만 이제 이것들이 영어책 읽기와 영어 글쓰기가 병행이 되면서는 점점 더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책 읽기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어떤 책을 읽게 해야 더 유리한가예요. 그쵸? 네. 저 이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어에 관심이 많은 엄마고요. 우리 애가 다른 건 몰라도 영어는 좀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영어 욕심이 좀 있는 엄마. 그런데다가 영어책 읽기를 통해서 좀 쉽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나름의 전략을 가졌던 엄마이고요. 그래서 영어책 읽기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저는. 문제집 빼줬죠. 독해 문제집 안 풀렸죠. 네, 영어책 잘 읽으면 막 박수 치면서 막 맨날 그 옆에 앉아가지고 저 박수 치는 게 일이었어요. 예, 발음 안 좋아요. 근데 또 막 단계도 쉽게 안 올라갔어요. 그렇게 쉽게 안 올라가죠. 단계라는 게. 안 올라갔는데 그 옆에 앉아서 박수 치고 기다리고 잘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한 번만 더 읽자, 막 사정사정 해가면서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막 이 악물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아이의 영어책 수준 읽기를 계속 이제 높여간 거죠. 높여가다 보니 아시죠? 저 욕심 많은 거. 어떤 욕심이 생겼을까요?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영어책 잘 읽어요. 네, 영어 문해력이 생겼어요. 이 아이한테는. 그러니까 넓히고 싶죠. 넓히고 싶은 마음 아시죠? 네, 우리 모든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의 마음. 읽고 있으면 잘 읽는다로 끝나지 않고 다른 영역도 좀 읽어보지 않으련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넓히는 것에 대한 욕심이 저도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언제쯤부터 어떻게 넓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중등이다 보니까 또 더욱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네, 저희 아이 영어 글쓰기를 지도해 주셨던 정말 베테랑 선생님이 계세요. 전 너무 우연히 알게 된 거고 우연히 이제 제가 막 그런 정보가 있어서 막 찾아다니지는 못했고요. 정말 우연히 이제 알게 되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영어책 읽기랑 영어 글쓰기를 이제 지도를 해주셨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께 제가 또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여쭤봤죠. 선생님이 이제 2학년이고 그리고 뭐 수능에도 비문학 지문이 많이 나오고 영어에도 비문학 지문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얘가 이제 지금 요 정도 읽고 있고 이 정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 넓혀도 되나요, 선생님? 뭐 신문이나 잡지를 좀 볼까요? 영어로 된 거 있잖아요. 있어 보이죠? 그리고 그걸 읽으면 나중에 비문학 영역 문제를 풀 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가 막 비문학 필요 없어요. 막 이래놓고 또 저는 또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어머님들께 이래라 저래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저도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선생님이 아직 아니에요. 약간 이 엄마 왜 이래?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네,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비문학 영역의 지문을 읽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내고 그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아직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계속 소설책만 읽어요? 그랬더니 지 읽고 싶은 거 읽게 두십시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명쾌하게. 그럼 언제? 예, 아직 멀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허락을 받고 나면 꼭 공유를 드릴게요. 저 이제 비문학 해도 됐네요. 이렇게 허하노라를 받으면 그런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고 이렇게 두꺼운 영어 소설 원서를 읽는 아이인데도 섣불리 비문학으로 넓히지 말라라는 조언을 받았어요. 전 또 하라면 그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정말 많은 재수생을 고3과 재수생만 전문으로 수업하시는 분이세요. 이 선생님이. 뭐가 더 수능에 유리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시 거꾸로 오자면 중학생 때 무리하게 괜히 다른 영역, 관심도 없는 영역으로 확장해서 읽기를 강요하지 말라라는 정말 이렇게 진심의 조언을 주셨고 저는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등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아이가 자기가 재미있어 하는 책을 읽으면서 영어 글밥을 최대한 올려가는 거, 최대한 많은 단어에 노출되는 거, 최대한 정확한 문장을 더 많이 뇌에 새기는 거, 이것 자체가 너무나도 의미 있는 과정이다. 돌아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빨리 가는 과정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글밥이 탄탄하고 문법이 탄탄해지고 단어가 어느 정도 모인 애들은 이후로 언제든 넓힐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넓힐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어에 대해서 불안함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6학년 때부터 영어 단어를 일부러 외우기 시작을 했고 그 전까지는 영어 책에 나오는 단어들을 그냥 유치하고 찾아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학습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점점 이제 외우는 단어의 수준을 높여가고 비문학 영역에 나오는 단어들도 비문학 문제집을 풀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집들 있잖아요. 단어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일부러 암기를 하면서 단어 숫자를 늘리고 있어요. 늘려가는데 이 과정이 중학교 때 일어나도 되는 과정들인데 그러니까 단어집을 통해서 단어를 외워가는 것들 그리고 스펠링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영어책 읽기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이 초등 3, 4학년 때 단어부터 외워서 실력을 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단어는 빠르게 늘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들어가도 그 문장이 해석되지 않아서 결국 단어는 열심히 외웠는데 문장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독해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어책 고르실 때는요. 지금 넓히려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읽겠다는 책으로 글밥을 올리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영어에서도 편독을 허하노라라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쵸? 네. 영어 그러니까 뭐 아이가 막 또 영어에서도 추리 소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좀 탐탁치 않은 그런 영역에 빠져서 글밥을 올려가고 있을 때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아이 흥미 위주의 책으로 글밥을 올리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다. 더불어 초등 고학년 중학생 정도 된다면 이제 단어집을 통한 단어가 들어가줘도 된다. 하지만 전제는 영어책 읽기가 이제 습관이 되어 있고 탄탄하게 가고 있는 아이들 또 이 경우에는 영어 글쓰기도 시도하면 좋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영어책 읽기 화이팅입니다.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예, 진짜 강추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운동과 칭찬과 독서를 생활화하는 그런 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